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입문반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그냥 기초적인 것만 훑고 지나갈 겁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일단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죠? 쉽게 설명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저작자가 창작을 하면은 일단 저작물이 생성됩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이제 B사에서 관리했던 게 음악 저작물이고 저작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로 저작권 신청이 들어오면은 승인을 해주는 걸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흥얼흥얼하든 뭐하든 일단은 내가 이런 노래 만들었어 라고 발표를 하면은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다양해요. 그림도 저작물이고 당연하죠. 뭐 이제 어떤 작가의 그림 당연히 저작물이죠. 사진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픽 아트로 한 것도 다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글, 책이나 게시물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제 출판되어 나오던 인쇄물 다 저작물이에요. 신문사의 신문 기사도 저작물입니다. 실제로는 노래, 연주나 가창이나 아니면은 작곡한 그 아이디어 자체도 저작물이라고 원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물, 영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찍어 놓은 영상물 다 저작물 맞고요. 프로그램, 뭐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 뭐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모두 다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작권을 꽤 지키다 보니까 이제 뭐 오피스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윈도우즈를 정품을 쓰자든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글꼴 역시 저작물입니다. 그 밖에도 저작물들이 다 많습니다. 그냥 이제 등등등인 거고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저작물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저작물이 생겼어요. 저작물이 생기면 당연히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내가 만들어 놓고 만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 허락을 받아야죠. 그냥 이렇게 되면 매우 당연한 프로세스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그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용 허락이란 뭐냐? 사용할 것을 허락받는 걸 말해요. 당연하죠. 그것도.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어떤 저작물을 이제 저는 이제 음악을 제가 했었으니까 음악에서 사용자들한테 신청도 받고 제가 이제 신청도 하고 승인도 해주고 했으니까 어떤 저작물을 이라는 것도 다양합니다. 음악만 예를 들어도 그냥 작곡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겠다. 아니면은 작곡해가지고 나왔던 그 첫 번째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제 뭐라 그럴까? 서태지의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있을 때 서태지의 난 알아요라는 거 그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바로 그 버전을 수록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서태지가 사용한 난 알아요 원래 것이라고 하는 그 저작물이 되는 거고 그냥 난 알아요라고 했을 때 내가 리메이크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난 알아요라는 작곡에 대한 것만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같은 저작물이면서 또 소유권이 좀 다른 저작물이기도 합니다. 가령 저는 난 알아요를 리메이크 할 거예요.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곡을 어떤 형태로 제가 리메이크하는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음반으로 발매하겠습니다. 얼마에 파는 음반일 겁니다. 그리고 음원 서비스 당연히 할 거고요.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라고 하는 사용 범위를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아까 얘기했던
음원으로 가볼까요? 나는 알아요라고 하는 서태지 1집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곡 바로 그 음원을 변형이 없는 형태로 제가 이제 다른 편집한 다른 가수들의 베스트 음악과 섞어서 50곡이든 30곡을 모아서 음반의 형태로 이거를 전국 유통망에 발매하고 음원 사이트로 공개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저작물을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분노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노할 게 아닌 것들이 뭐냐면은 매장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매장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따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래요. 멜론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이거 멜론에서 나는 결제 받아가지고 쓰는데 왜 이걸 내가 내 가게에서 못 틀어? 라는 거죠. 그런데 멜론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자, 어떤 저작물을 멜론에 공개되어 있는 곡들을 멜론에 등록되어 있는 곡들을 어떤 형태로 멜론 서비스의 이용 형태로 라고 하는 거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멜론의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범위까지 사용할 것을 허락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유튜브로 얘기하자면은 멜론 탑 100을 누군가가 이제 올려요. 12월 3주차 멜론 탑 100입니다 하고 빵 하고 올려버려요. 근데 이거는 원래대로 따지면은 허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키자면은 진이 빠지는 법입니다. 근데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냥 그 사람의 소유권,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그 사람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가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유튜브는 그럼 저작권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삼진 경고 아웃제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저작권 위반 경고가 3회가 쌓이면 채널을 강제로 삭제합니다.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은 옛날 관리자 페이지, 지금은 그냥 관리자 페이지가 클래식 버전, 그리고 2019년부터는 강제화한다고 하는데 신버전인데 옛날 관리자 페이지 채널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작권 상태,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가져온 겁니다. 운영하던 채널이 3개였는데 다 여기에요. 근데 저는 저작권에 관한 메일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지금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금 채널이 가요 MR 가사 영상입니다.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똑같은 가요의 MR을 그 가수의 원래 버전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음원을 가지고 가사 영상을 만드니까. 자,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3번 받으면 채널이 날아간다고 하는 이 경고와 소유권의 충돌은 다른 겁니다. 일단 저작권 관련으로 유튜브에서 메일이 온 거는 대부분은 소유권 충돌에 대한 고지예요. 저작권에 대한 위반 경고랑은 다른 겁니다. 위반 경고는 대부분은 기획사나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유튜브로 클레임을 걸어서 이거 내 곡인데 얘가 마음대로 썼어. 이 채널 경고에 징계해줘 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지 가능한 거고,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충돌 고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메일이 보통 옵니다. 이건 제가 받은 메일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건 안 지웠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컨텐츠 아이디를 사용하는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의 일부 자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메일은 단순 참고를 위한 안내입니다. 참고래, 참고. 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계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답니다. 컨텐츠 아이디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 상에서 이제 저작물이 계속 등록되잖아요. 네, 등록되는 저작물, 영상 저작물은 2차 저작물입니다. 혼합 저작물이고요. 영상 안에 수록되어 있는 원 저작물, 고유한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그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 저작물을 이거는 이 유통사,
이 배급사, 이 기획사가 정말로 소유한 게 맞습니다 라고 오케이를 하고 있는 것들은 유튜브와 컨텐츠 아이디 프로바이더로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컨텐츠를 등록할 때 컨텐츠 아이디라는 것이 부여되고요. 그걸로 자동적으로 유튜브 상에서 이 컨텐츠 아이디와 이거는 같은 겁니다 라고 이제 스캔해가지고 자동으로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냅니다. 이게 자동으로 잡힌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 메일은 다른 가요의 반주 영상을 만들어서 이 반주 영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엔터테인먼트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보호는 그 사람의 이제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인스트루먼트 버전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전달되고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조회수에 대한 통계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야 적법하게 그 저작자에게 분배가 되거나 이 제 영상이 클릭됐을 때 네 노래 반주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몇 번 클릭됐어 이 사람 거에서 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문제없는 경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대요. 동영상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의제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의제기를 해야 할 수 있다면 해도 됩니다. 가령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그런 거겠죠.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지금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에 대해서 제대로 난 신청을 하고 이걸 받았을 때, 허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건 허락 받은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럼 이 영상에서는 면책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에 저는 소유권 충돌에 대한 고지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밑으로 더 있습니다. 원래 쭉 내려가는데 일단 요거만 나왔어요. 확대시켜 볼까요? 여기 C 표시되어 있는 게 저작권 보호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전체 공개라는 표시고요. 여기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여기 달러 표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이 달러 표시가 초록색이면은 그냥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고, 노란색인 경우는 광고가 잘 안 붙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유해 컨텐츠거나 저급한 컨텐츠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음란 컨텐츠에 가깝다고 생각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노란색이 붙게 돼요. 그리고 달러 표시에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가지고 회색으로 나온다면은 이거는 수익 창출이 막힌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를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 동영상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대요.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신고자가 내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까 그 사용 범위가 유튜브 그리고 사용 컨텐츠가 내 거랑 똑같은 거를 활용한 영상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자와 수익을 공유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사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인저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인저권이라는 뭐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저작자와 공유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의 수익에서 떼어가고 남는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게 하면은 이의제기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딱히 이의제기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2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일본 만화 영화의 오프닝 주제곡 나오는 부분 영상과 이제 다른 노래, 엉뚱한 노래를 붙여서 만든 그냥 웃자고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에는 2가지의 저작물이 사용됐잖아요. 만화 주제가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이죠. 거기서 제작한 이미지, 영상과 그리고 배경음악은 다른 노래, 그러니까 2개의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가 들어와 있네요 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한 개의 국가, 일본에서는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수익 창출은 근본적으로 못한다고 막아 놓았습니다. 이게 둘 중에서 좀 더 가혹하고 좀 더 힘든 쪽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보통 이제 이루어졌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화되어 이렇게 오는 거 외에 가령 이제 직접 이제 여기서 만화를 제작한 곳에서 나한테 이 사람은 정말 악질적으로 썼네. 자, 이 사람의 채널을 나는 신고하겠어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게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충돌과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튜브 상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야죠. 사용하려는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사용 승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저작물의 기획, 배급, 유통하는 회사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영화면은 영화 배급사가 있을 거잖아요. 영화 배급사에다가 일단은 문의하세요. 난 이 영화를 관련해서 리뷰를 할 거고 이 정도의 분량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이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리뷰하고 나서 수익 창출 여건이 됐을 때 수익 창출을 붙일 수 있습니까? 등등등 문의하시면 돼요. 아니면 책에 대한 리뷰를 할 거고 책을 낭독할 거면은 책의 유통사, 배급사 아니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겠죠. 그 외에 가령 음악이다 라고 하면은 음악을 기획하는 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아니면은 유통사들이 있을 거예요. 문의하세요. 하시면은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제가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 쪽에서도 근데 이게 음악 쪽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어떠한 저작물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라는 거를 명확히 명시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최대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고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지 회사들이 알아먹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막무가내 사용자가 돼요. 나는 어쨌든 쓸 거야 라는 막무가내 사용자가 되면은 회사도 응대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도 듣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인을 받는 방법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공개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공개 저작물이란 무엇이냐? 저작자가 직접 상업적인 활용까지 허락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공유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운동인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해가지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옛날에 블로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었는데 CC라는 커멘트를 붙이면은 이제 내 블로그 게시물은 이런 조건으로 니네들이 퍼갈 수도 있고 사용 가능해 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는 것들을 운동을 했었죠. 이런 CC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건 아닌데 조건이 대부분 붙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저작자를 명시해다오, 원출처를 명시해다오 라는 거고요.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이제 뭐 재사용이 가능하다 아니면 뭐 이거는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거는 수익 창출 상업적 활용은 불가능하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라고 알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특히나 폰트 같은 경우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눔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나눔 글꼴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건데 또 어떤 글꼴들은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거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뭐 롯데 폰트 같은 경우는 로고의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롯데 계열사들이 다 그 폰트를 쓰기 때문에 롯데 계열사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용 허락에 대한 부분들은 범위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근데 이런 거 다 싫고 귀찮고 나는 그냥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습니다. CC0 조건 없이 사용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가이드 드리는 대부분의 영상에 사용되는 소스들이나 아니면 이미지 클립이나 음악, 배경음악들은 대부분 CC0인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CC0 컨텐츠들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CC0 컨텐츠 사이트는 픽사베이입니다. 비디오와 일러스트와 벡터 아트와 그리고 사진, 이미지들이 고루고루 있고요. 무료 사이트로는 꽤 많은 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클립도 상당히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한글 검색보다는 영어 검색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영어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좋습니다. 뭐 또 같은 얘기긴 한데 팩셀즈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 비디오 클립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나름 방대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픽사베이와 겹치는데 일부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팩셀즈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호고는 freesound.org라고 하는 무료 현장음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저들이 대부분의 DB를 올려요. 유저들 기반으로 베이스를 올리면은 이제 그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별점으로 레이팅이 되는데 레이팅이 높은 것들은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도 많은데 여기는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좋은 거를 직접 찾아서 들어보셔야지 확인 가능하신데 어쨌든 현장음이 현장성 넘쳐난 현장음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푸티지 크리에이트 여기는 제가 한 번쯤 게시물 이제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곳인데 그린 스크린을 활용하기도 좋고 이제 루마 트랜지션을 사용하기도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디오 소스로도 괜찮고 영상 소스로도 괜찮은 많은 클립들을 가지고 있고 유료로 사용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고 무료는 하루에 5건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SNS 계정 하나당이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뭐 인스타 받아주나요? 어쨌든 뭐 SNS 사용 가능한 SNS 계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5의 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15개 정도도 받을 수 있겠죠.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이게 여기서도 클립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일의 밑에 보면 나왔던 제안 내용인데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관리자 페이지 맨 아래에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악과 효과음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CC0인 것과 이제 저작자를 밝혀주고 사용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개 저작물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저는 프리사운드와 푸티지 크리에이트 그리고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강추합니다. 픽사베이도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이미지들이 필요해가지고 자료 이미지들 많이 받아야 된다면은 픽사베이도 강추합니다,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트랜지션을 설명할 때 대부분 픽사베이에서 연결되는 이미지들을 받아가지고 트랜지션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활용인 썸네일과 채널 아트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어떤 지표들이 보이고 그래서 지표들을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